지금도 제가 이 얘기하면 지주사라고 기존의 이미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많다. 두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두산의 이제 집중 투자 22억이라고 하셨네요. 네. 엄청난 거금을 투자하고 계신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두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두산 본사 IR 팀에서 이거 자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AI 서버. 이건 반도체죠. 네. 이건 이제 물류, 창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이건 로봇입니다. 네. 이건 뭘로 보이세요? 드론. 네, 드론 맞습니다. 네. 다 하네요. 첨단 산업을. 그러니까 이 사진만 놓고 보면 이 기업이 어떤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지 한번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우선 너무 다양해서 네. 약간 테슬라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신사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 사업이잖아요. 소위 요즘 핫하다고 하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물류 자동화. 거기다 이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출 1위, 세계 5위 그 로봇 산업을 지금 이 두산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산 지주 안에 속해 있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건 이 드론입니다. 오, 그래요? 예. 사람들이 이제 두산이 드론을 한다는 거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론을 왜 좋게 보냐면 일단 이 드론이 로봇에서 날개를 붙이면 드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예. 드론이 앞으로 왜 많이 필요하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만 18세 성인 남성이 매년 지금 격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역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경계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앞으로 이제 군대 이제 입대할 수 있는 그 성인 남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감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직접 사람이 다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야 됐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그 군대에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할까요? 유지가 될까요? 과연 그게? 안 되죠. 네. 예전처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무인화 로봇. 네, 무인화 자동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사실 군대예요. 네. 군대 우리나라 안보 관련한 게 우리나라 지금 남자 인구의 젊은 만 18세 이상 남자 인구의 수의 급감으로 자동화 무인화가 가장 시급한 게 지금 군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드론이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드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탱크나 미사일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막 날아다니면서 서로 뭐 어디를 타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또 최근에는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타격을 했다. 이제 최근 드론 뉴스가 계속 나와요. 전쟁에서도 이제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사일이나 뭐 전투기나 탱크 하나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최소 수십억에서 막 수백억씩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전투기 파일럿 하나를 양성하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해도 파일럿 하나를 양성하는 데만 수십억이 들어가요. 근데 앞으로 젊은 남자도 부족한데 그 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인화 자동화는 필수라는 거죠. 방산하고도 연결돼 있네요. 이게 드론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일단 첫 번째 정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타격이죠. 지표를 찍으면 거기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그 이제 앞으로 드론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시대가 올 거다. 거기다 이제 도서상간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인구가 없어지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택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못하죠. 거기 일일이 그 택배차가 가서 그 한두 명을 위해서 배송을 해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지역까지 물류를 이제 이제 드론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꽉 잡고 있습니다. 좋은 드론을 대량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이고.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 드론이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국산화가 필수라는 말이죠. 와, 네. 그러네요. 네. 이거는 국방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네. 나라에 맡길 수가 없는 그런데 거예요. 지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식량 안보, 원자재 안보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또 맞는 거네요. 트럼프가 처음에 중국을 때릴 때 뭐부터 때렸는지 기억이 나세요? 뭐부터 때렸나요? 화웨이 5G부터 제재를 시작했죠. 통신부터. 네. 그 5G의 정보가 엄청난 정보들이 그렇죠.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와.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이 드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야. 그래서 지금 드론을 국산화하는 기업들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여기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와. 네. 지금 그래서 두산이 로봇을 이제 상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달에 상장 예정인데 좀 그것도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드론과 로봇과 이 물류 자동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보면 거기다 두산 같은 경우에 작년 3월에 테스나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후공정 지금 최근에 핫한 게 다 후공정 쪽이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후공정. 예.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 AI 서버 데이터 센터. 진짜 다 갖고 있네. 이걸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기업이 가는 방향이 무인화 자동화 이쪽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두산에 대한 이미지와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달라. 예. 이미 회사는 변신을 했는데 이미 다 완전 다른 기업이 됐는데 우리 이미지는 여전히 중공업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많은 부실 기업 이미지. 아직도 그래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직도 이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발견한 두산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와, 예. 아직 알려지지가 않은 거군요. 네. 이게 말씀을 듣는데 그 미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다 막 뭔가 연결되면서 네. 그 그림이 이제 잘 그려지죠. 그려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가 이제 연결이 돼요. 예. 저는 뭐 밥만 먹고 맨날 그런 상상하는 사람이니까 야. 그런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네.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가 10배 가는 건데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그렸을 때 10배만큼 상상력이 그려지는 게 두산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다른 기업이 비해서. 왜냐하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요. 저평가돼 네. 있어서. 뭐 좋은 기업들은 이제 남들이 다 아는 나도 아는데 남들이 아는 건 이미 비싸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뭐 엄청난 뭐 한 5배, 10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거에서 내가 뭘 찾을 수 있는가. 네. 거기서 저는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원전 모두가 탈원전 때문에 두산이라는 이제 회사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볼 때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보고 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인 다 역발상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두산에 대해 얘기하면 지주사라고 그런 두산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아까 말씀 중에 두산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네. 배당은 몇 프로 정도 줘요? 원래 두산이 굉장히 고배당주였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5,200원을 줬었습니다. 5,200원 지금 현재 두산 우선주 같은 게 5만 원 중반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산이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배당이 줄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두산이 지금 현재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고 지금 나오는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미 2019년을 뛰어넘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전 배당만큼 회복이 된다면 10%. 그렇죠. 와. 성장하는 회사가 배당을 그렇게 줄 수 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팔아야 되죠? 그렇죠. 팔 이유가 없죠. 원룸 임대사업하면 수익률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원룸 한 3, 4% 나오나요? 3, 4분 너무 작고 제가 그 사업하시는 분 여쭤봤는데 네. 보통 한 6% 정도 나온대요. 원룸. 네. 근데 거기에 자기 인건비를 생각해요. 건물을 관리 그렇죠. 신경 써야 되고,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임차인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전화 오면 다 시설 관리까지. 그렇죠. 제 논리가 그러면 성장하는데 싸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는 게 틀렸던지 이 회사가 싼 게 틀려야 되는 거지. 저는 성장하는 건 맞다. 그러면 지금 싼 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주잖아요. 음. 근데 주식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음. 내가 주식을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어디서 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물건을 떼우면 이렇게 뭐지 사무실도 내야 되고 그렇죠? 창고도 빌려야 되고 내가 보관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은 보관료를 받아요 오히려. 그게 배당이죠. 아, 보관료라고 네. 생각하는 거군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올라올 때까지 그냥 보관료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배당 있으면 훨씬 견디기 쉽죠. 그럼요. 기다리기 쉽죠. 네. 야, 사야겠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접근하시면 절대 잃지 않아요. 네. 그 성장주 과거에도 투자하실 때 네. 배당을 보셨어요? 책 보고 공부할 때는 이제 배당을 봤었죠. 근데 제가 첫 투자 실패가 이제 바이오 주식에서 났었거든요. 근데 기존 스타일을 버리고 그때 이제 그 바이오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그런 숫자가 안 나오는 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 그게 그런 주식들이 반토막이 내가 버틸 수가 없고. 예. 근데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이 회사가 좋다는 걸 인지할 때는 거의 사이클의 꼭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삼성전자 뭐 맞아요. 10만 그 슈퍼사이클 그럴 때 다 들어와서 이제 물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사이클의 고점에서 좋다고 들어왔다가 사이클 저점에서 막 나와가지고 나스닥 7천 간다, 폭락한다. 왜 당신 주식 팔아야 되는지 막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 한 가지 이거 아까 드론하고 로봇 이런 네. 걸 되게 좋게 보신다 했잖아요. 네. 근데 두산 그 로보틱스 상장 이슈 있잖아요. 네.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여쭤보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산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에서 두산 지주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별도의 회사를 세운 거예요. 물적 분할하고 뭐가 다른지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유상증자 1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여기 830억이라는 자본금을 여기 태워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두산전자에서 번 돈 가지고 계속 그걸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시대의 흐름이 로봇이 굉장히 이제 빵 떴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두산을 투자한 지 거의 한 만 3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전 그때 로봇에 크게 기대는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적자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때 막 시장이 로봇에 대한 사람들이 이 성장성에 삼성이 투자하네? 이거 확실한 미래 사업이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게 뭐야?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그때 딱 이제 뜨게 되면서 레인보우보다 매출이 3배 이상 큰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아무도 지금 그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도 그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제 물적 분할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두산은 이제 별도의 자기 자본을 쪽에 따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씨앗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에 830억짜리 자본금 태운 씨앗을 하나 심어놨더니 걔가 사람들이 이제 그 미래 성장성을 이제 알게 되면서 확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을 이제 대중들한테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IPO를 통해서 이 회사를 키우겠다.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IPO를 하면 이제 투자금을 한 3천억, 4천억 이상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AMR 회사 여기 이 물류 자동화인데 이 필요한 게 이게 AMR이거든요. 이 관련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대량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관련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래서 2027년이 되면 영업이익이 1,700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산의 큰 그림. 그러니까 두산 지주 입장에서 얘가 잘 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계속 이제 희생을 해준 거죠. 전자에서 버는 돈 가지고 계속 메꿔줘. 근데 얘가 이제 모두가 얘가 앞으로 큰 제목이 될 애구나. 모두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얘를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데 그때 이제 투자한 금액 대비 많은 돈을 회수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 자동화 물류에다가 넣어서 1,700억까지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어요. 물적 분할하고 다른 거는 물적 분할은 기존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사업이 있고 전자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지 사업. 네. 이 전지 사업이 매년 거의 한 몇 조씩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이 화학에서 번 돈 가지고 계속 이걸 메꿔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LG 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 이 전지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익을 희생당한 거잖아요. 이익이 없으니까 배당도 못 주고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주주들에게 말도 없이 뚝 잘라가지고 이걸 밑에 붙여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존 주주들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하나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최근에. 물론 그걸 상장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회사는 폭락했습니다. 근데 두산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그 차이가 뭐죠? 이미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사업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물적 분할시키는 것과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모르고 있는 신사업을 있는데 그게 새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 차이인 거죠. 그 LG 화학 때는 네. 그 안에서 이게 별도 법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네. 야, 그걸 안 상태니까 주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었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때 LG화학이 100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PBR이 3까지 갔었고. 그렇구나.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거를 그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느냐 모르느냐인데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써서 1,700억까지의 2027년까지 비전도 이미 다 IR로 얘기를 해놨던 거고. 그럼에도 주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바닥에서 30% 오른 거고. 네. 그럼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